안녕하세요. 뮤지컬 평론가 원종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개그맨 구엘입니다. 해리 씨 영화 빌리 엘리어트 기억나세요? 아, 그럼요. 뮤지컬로도 만들어져서 관객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당시 귀엽고 발랄했던 빌리들이 생각이 나네요. 뮤지컬에 나왔던 일대 빌리들 정말 멋진 모습 보였지만 지금은 다 성인으로 성장을 해서요. 진짜 춤꾼이 된 친구도 있고 또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7년의 기다림 끝에 2대 빌리가 탄생을 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이 바로 그 작품인데요.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입니다. 살며시 날 안아줘요. 저 높이 올려줘요. 우리의 어두운 밤들 지나가면 날아올라. 아무리 거부당하고 아무리 내쳐져도 우리가 편히 숨쉬는 내일이 찾아오네. 저 별이 보는 우리 모습, 저 별이 보는 곳에 빛, 저 별이 내려버린 저희 걸림, 저 별이 내려보는 고난, 저 별이 내려보는 고통, 저 별이 밝은 길로 인도해 태양 아래에.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는 매우 성공적인 뮤지컬의 제작 사례라고 부를만 하죠. 물론이죠.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는 영화가 극장용 뮤지컬로 제작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을 때부터 이미 세계의 뮤지컬 마니아들에게서 관심을 집중시켰는데요. 원작 영화 자체가 음악과 춤이라는 점에서 성공적인 무대화에 대한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었고 그 기대감에 대한 훌륭한 결과물을 무대에서 완성해냈습니다. 그 결과 2009년 토니상 수상식 최고의 주인공은 단연 빌리 엘리어트였죠. 무려 10개 부문의 본상을 휩쓸며 일대 파란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유행의 시작은 이미 4년 전 웨스트엔드에서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탄광촌에서 발레를 좋아했던 어린 꼬마의 이야기가 일궈낸 놀랄만한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거리를 걸어 그냥 빛나기만 하면 돼. 눈부시게 화려하게 에너지 넘치네. 선생님 열쇠요. 버리면 끝이 안 나요. 네 모든 다 바쳤어. 사람들 올려봐. 멋진 인생 보여봐. 눈부시게 화려하게 빛이. 야, 너 낄 거면 끼고 하니 꺼져. 2005년 런던에서 올려진 초연은 원작의 영화 제작자들이 대거 참여했다고 들었어요. 네, 영화와 마찬가지로요. 연출을 맡았던 사람은 스티븐 달들이었었고 안무를 맡았던 사람은 피터 달링이었습니다. 영화의 제작진이 고스란히 무대에 관여를 하다 보니까 작품이 갖고 있는 주제, 메시지, 그리고 내용들이 일관성 있게 전달이 됐다라는 평가 받게 됐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큰 어려움 없이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랑을 받는 대표적인 무비컬 작품으로 등극하게 됐습니다. 영화 무대에 공통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단연 춤추고 노래하는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 갖게 됩니다. 정말 아이들 보는 것 자체로요, 마술 같은 느낌도 들고 이 아이들이 주는 감동이 어마어마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피아노에서 몸을 비틀며 뛰어내리는 점핑 장면이 등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발레의 기본 동작에 맞춰 터닝하는 모습들, 무대라서 더욱 현실감 느껴지고 감동도 진하게 느껴지는 무대만의 큰 장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영화의 인기 때문에 주인공 빌리 역을 뽑는데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일부 영화 팬들은요, 영화에 나왔던 그 아역 배우 제이미 벨이 무대에서도 나오지 않을까 초미의 관심사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뒷이야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화 찍을 때 11살이었던 제이미 벨, 무대가 만들어질 때는 이미 성인이 돼버리는 바람에 무대에 서기 힘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새로운 빌리 엘리어트를 찾기 위한 오디션이 영국 전역에서 펼쳐졌고요. 이 과정을 통해 치열한 경쟁을 뚫고 아이들이 선발돼 무대를 꾸미게 됐다는 후문도 들립니다. 최근 올려진 앙코르 무대에서 우리나라 공연도 1대 빌리에 이어 2대 빌리를 찾기 위한 엄청난 노력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네, 한 방송사에서 오디션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그마치 200대 1이라는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보였는데요. 그래서 뽑힌 5 아이들, 천우진, 김현준, 성지환, 심연서,
그리고 에릭 테일러가 번갈아 가면서 무대를 꾸미고 있습니다. 7년 전에 올려진 우리말 초연과 어떤 점이 달라졌어요? 초연과 앙코르 무대의 차이점은요, 조금 연기력이 뛰어난 중견급 배우들이 무대에 대거 참여하게 되면서 이 작품이 갖고 있는 매력을 한층 배가시켰다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춤선생 미시스 윌킨슨 역으로 등장을 하는 관록의 여배우죠. 최정원이나 김영주, 또 아버지 역으로 나오는 김갑수 배우, 할머니 역으로 나오는 박정자 배우 같은 경우가 이 작품의 매력을 더하는 대표적인 캐릭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직접 오디션에 참여를 해서 이 배역을 자기가 맡고 싶다라는 그 모습을 보일 정도로 정말 많은 열정을 불살렸다, 이런 뒷이야기 들을 수 있었습니다. 유쾌하고 코믹한 상황들이 많았지만 현실적인 스토리로 중간중간 먹먹하게 하는 장면도 있었어요. 빌리 엘리어트 같은 작품을 구분할 때 장르적으로는 소셜 리얼리즘, 사회적 리얼리즘 계열의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있었던 역사나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들 혹은 뭐 재미난 이야기에 덧붙여서 그럴싸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사회적 리얼리즘 계열의 작품들의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작품이 갖고 있는 그런 알싸한 뒷맛 더 깊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and two and three and four and five and six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에 대한 제 별점은 4개 반입니다. 혜리 씨의 한 줄 평 궁금합니다. 저의 한 줄 평은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기적 같은 뮤지컬입니다. 꿈이 있다는 것 자체로도 정말 행복한 일 같아요. 교수님은요? 제 한 줄 평은요, 절대 손수건을 잊지 말고 가져가야 할 감동의 뮤지컬입니다. 무작정 화려하거나 환상적이거나 혹은 볼거리 많은 그런 작품이라기보다는요, 묵직한 메시지가 콧등 시끈하게 하는 그런 감동을 주는 작품입니다. 조금만 더 분발해! 어떡해? 이렇게! 식스! It's your time! 기분이 어떤데, 스포이? 괜찮네! 이제부터 시작이야! 원, 투, 쓰리, 포! 저 악보는 살리에리가 그대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모차르트를 위한 환영 행진곡. 아니요, 됐어요. 다 외웠어요. 아니, 한 번 듣고서? 작곡은 너무 쉽다니까요. 보여드려요? 봅시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3도로 해볼까? 오! 이게 훨씬 낫지 않아요? 들어봐요. 어때요? 훨씬 좋지 않아요? 행진곡이 이래야지. 아까 건 너무 뻔했어. 모차르트. 저는 그때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는 충동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사람을 진짜로 죽이겠다는 게 아니에요. 뭔가 다른 차원.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세상이 놀라게 할 만한 오페라를 내 손으로 직접 작곡해서 저 모차르트를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사람으로 만나는 공연 정연주의 뜨거운 인터뷰. 이번 주에 만나볼 작품은요, 올 상반기에 가장 뜨거운 화제를 몰고 있는 연극입니다. 연극 아마데우스의 두 배우 모셨습니다. 한지상 씨, 이충주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충주 씨부터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연극 아마데우스에서 안토니오 살리에리 역할을 맡은 배우 이충주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같은 살리에리 역의 한지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대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 공연을 보신 분들의 반응이 워낙 폭발적이어서 어느 정도이기에 그럴까 참 궁금한 작품이에요. 연극 아마데우스 어떤 작품인지 우리 형님께서 예. 지상 씨께서 좀 소개해 주실까요? 이 아마데우스는 제목처럼 이제 모차르트의 중간 이름이죠. 모차르트의 이제 일대기를 다루면서 제목은 아마데우스지만 살리에리가 바라보는 아마데우스는 어떤 모습인지. 이 충격적인 음악은 누굴 위한 것이었을까? 그는 자신을 위한 진원곡이라 했지만 틀렸어. 모차르트는 죽지 않아. 모차르트는 음악으로 영원히 살아남을 거야. 영원히 살아남을 인간에게 애도의 진원곡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럼 대체 누굴 위한 진원곡이었을까? 어디까지 했죠? 레코르다의 끝부분. 다음은 콤프타티스의 단조. 합창 부분 베이스로 시작하죠. 첫 번째 마디, 두 번째 음. 잠깐만, 빠르게. 보통 빠르게. 첫 번째 마디, 두 번째 음은 A. 두 번째 마디, 두 번째 음은 C. 다음 D샵. 물론이죠. 세 번째 마디, 두 번째 음은 E. 좋았어요? 그래. 보여줘. 좋아요. 다음 테너. 제목은 아마데우스지만 살리에르가 전체 극을 이끌어가고 있을 만큼 굉장히 두 분의 역할이 막중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쉽지 않은 배역인 것 같은데 우리 충기 씨 어떠셨습니까? 일단 극을 끌어간다는 역할 자체가 좀 많이 부담스러웠던 것도 사실이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대사 많은 걸로 힘들 줄은 몰랐는데 이렇게까지 대사가 많은 극을 또 처음 해봐서 그 대사 외우는 데만도 너무 오래 걸렸고, 그 대사를 몸에 붙이는데도 너무 힘들었고, 하여튼 대사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좀 그게 힘들었어요. 근데 이미 뭐 두 분 다 살리에르로 살아가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현재. 근데 첫 공연 때부터 조던 기립을 받으시고 엄청나게 많은 팬들의 호응을 얻으셨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한지상 씨는 연극 무대 지금 4년 만에 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감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남다르고 이제 또 참 의미가 있는 게, 제가 이제 원래 학교에서 연극을 전공할 때 저희 연극 교수님이 또 이진아 연출님이세요. 아, 그러세요? 네. 그래서 제가 15년 전에 선생님한테 혼나가면서 배웠던 그 연극의 순간순간들이 다시 이렇게 좀 솟구쳐 오르는 기분. 네. 그래서 원래 저는 이제 학교에서 배운 대로 연극 배우로 살아갈 줄 알았는데, 물론 같은 무대의 일환으로 뮤지컬도 하고 있지만, 아마데우스 하면서 정말
이 작품 시켜주셔서 감사하다. 네. 네, 많이 감사하면서 임하고 있어요. 예. 두 분도 사실은 뭐 연극 무대에서도 많이 뵐 수 있었지만 뮤지컬계 스타시란 말이에요. 지금 뮤지컬계 스타들이 총 출동하고 있는 연극 아마데우스 어떤 좀 음악적인 특징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충준 씨. 어떤 충준 씨. 저희는 이제 연극 아마데우스인데 네. 사실 다양한 장르들이 다 혼합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일단은 실제로 모차르트 음악이 계속해서 맞아요. 흐르고 있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또 최하늘 음악 감독님의 또 창작곡인데 그 음악들도 가만히 듣고 있으면 모차르트 음악을 테마로 한 변주곡들이거든요. 네, 전부. 네, 네. 작은 바람들 입을 통해서 불리는 노래들. 네, 코러스들. 네. 이제 전반적으로 흐르는 음악들 그리고 또 실제로 연극인데 배우가 노래를 부르기도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뮤지컬이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참 전에 없던 새로운 장르인 것 같긴 해요. 네. 네, 근데 어쨌든 저희는 연극이고 주요 배역들은 이제 대사를 치니까 모든 것을 저희는 말로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좀 볼거리가 다양한 그리고 새로운 시도가 가득한 어떤 하나의 극이 아닌가 싶은 나는 모차르트가 까발리에게 그 배역을 주면서 어떤 대가를 요구했을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전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요, 뭐 갖고 싶었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맹세코 손가락 하나 건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신께 약속한 게 있었으니까요. 전 그녀를 존중했습니다. 그런데 저 천박하고 우스꽝스럽게 지휘하고 있는 저놈이 그녀를 가졌습니다. 약혼녀까지 있으면서요. 살리에르 증후군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평범한 사람들이 비범한 사람들에게 갖는 여러 가지 그런 괴리감부터 시작해서 심리적으로 받는 압박감? 근데 실제로 두 분은 그런 게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살리에르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신 적이 있을까요? 질투의 감정들은 뭐 저도 당연히 본능적으로 많이 느껴왔죠. 진짜요? 네, 많이 느꼈어요. 근데 저는 뭐 다른 배우들도 다 그런 방법을 쓰겠지만 그게 저한테 큰 십수년 동안 에너지원이 돼가지고 많은 재료를 썼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훔쳐온다든지 아름다운 도둑질을 좀 많이 했죠. 예. 네. 아름다운 도둑질 표현 좋네요. 네, 너만 살 수 없잖아. 뭐 이렇게 해서 잘 제 것으로 근데 자기화가 필요했죠. 예. 좀 더 질투의 극대화를 위해서 우리 정석영과 우리 재욱이, 성규 이 배우분들을 바라보는 어떤 마음가짐이 있어서 필요 이상으로 더 질투를 극대화하게 됐어요. 실제로도 너무 매력 있는 배우들이고 그렇죠. 정석영, 예, 예. 재욱이, 성규 너무 매력 있어요. 그 매력에 대해서 많이 느끼고 없던 질투까지 더 만들고. 작곡이 제일 쉬웠다고 하는 모차르트처럼 네. 연기가 제일 쉬웠어요라고 하는 그들일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조정석 씨도 그렇고. 예. 그냥 솟구쳐 오르죠. 네, 너만 살 수 없잖아. 네. 여기서 진심이 막 솟구쳐 오르시는. 네. 그 어찌 보면 살리에르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만큼은 마음껏 질투하고 마음껏 시기하고 그만큼 또 아름다운 도전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것 같은데 그 이번 연극 속에서 어떤 장면 혹은 어떤 대사가 가장 지금 현재 살리에르로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울림을 주더라 하는 게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거의 혈투를 벌이면서까지 레퀴엠을 작곡하는 모차르트와 곡을 작곡하는 장면은 연출님도 너무 신경 쓰셨고 그것이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저도 개인적으로 비슷한데 이제 온통 나는 온통 평범한 뿐이구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모차르트, 이 불쌍한 나를 제발 용서해 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어서 저 신 앞에서 용서해. 나의 모든 죄악, 너에게 빈 모든 상처 얼른 용서해. 나의 계량, 나의 악의, 나의 모든 잔인함, 나의 사악함, 나의 추악함, 나의
나의 평범함, 나의 모든 것들, 가치 없는 행동들 용서해. 나에게 관용을 베풀란 말이야. 제발 아버지. 그런 말을 하는 입장에 있어서 글쎄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막 전국적으로 알려진 배우는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이거는 너무 엄청난 겸손이시네요. 아니 저는 아니에요. 저는 살리에리에게 더 마음이 가는 이유는 제가 소실적에 자라왔던 저는 너무나 평범한 성향을 갖고 자라왔거든요. 누구보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저 자신을 바라봤을 때 누구도 모를 저만이 알고 있는 저의 자아는 평범함에서 너무 출발했어요. 그 저 자신과의 의리를 꼭 지키고 싶었고 그런 속에서 내뱉는 온통 나에겐 평범한 뿐이구나라는 말은 굉장히 와닿고 그 말을 공연장에 오면 꼭 내뱉고 싶죠. 네, 세상엔 평범한 뿐인 것 같은 그런 세상들이 참 많으니까. 네. 살리에리가 워낙 잘 극을 이끌어 가시는 덕분에 관객들께서는 어려울까라는 고민 좀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런 고민 털고 오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오늘 인터뷰를 나눠보면서 들었어요. 오늘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살리에리로 아주 힘겹게 살아가는 와중에 공연에 뜨겁게 미치다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주야 너무 기쁘지 않나요? 예, 연극 아마데우스 꼭 보러 와주십시오. 많이 보러 와주십시오. 네, 꼭 보러 와주세요. 저희는 너무 하면서 기쁘게 아마데우스와 함께 재밌게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꼭 보러 오세요. BBCH 월. 네. 만화를 찍고 나온 싱크로율 100%, 뮤지컬 신과 함께 저승편입니다. 누리꾼이 뽑은 죽기 전에 꼭 봐야 하는 웹툰 신과 함께가 서울예술단 창작 가무국 신과 함께 저승편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승의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전선 밖으로 한 걸음 물러나지 않아도 죽을 일은 없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영화로도 개봉되어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신과 함께. 최근 가장 성공한 원소스 멀티유스의 대표 사례로 꼽히는 작품인데요. 이미 3년 전인 2015년에 서울예술단에 의해 창작 가무국으로 무대에 올려져 관객들의 큰 사랑을 받기도 했죠. 이번에 다시 올려지는 무대에서 원작 캐릭터와의 높은 싱크로율은 물론 가창력과 연기력을 겸비한 새로운 배우들이 합류해 전보다 막강한 캐스트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망자들의 영혼을 저승으로 인도하는 저승차사 해원맥과 덕춘, 강림이 인도한 평범하게 살다 39에 죽은 망자 김자홍이 저승의 국선 변호사 진기한을 만나 일어나는 원작의 에피소드를 짜임새 있게 압축하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받고 있죠. 일산에서 올라오신 김자홍 씨. 일산에서 올라온 김자홍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좀. 자홍 씨 죄송합니다. 제가 좀 늦었죠. 실례지만 누구신지? 전 당신의 변호를 맡은 영라구 국선 변호사 진기한입니다. 40굴 동안의 저승 여정을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제 변호사요? 네. 게다가 윤회를 상징하는 17m의 거대한 바퀴 모양 설치물과 무대 바닥 전면에 설치된 대형 LED 스크린으로 구현해낸 사후 세계는 관객과 평단의 극찬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 다시 올려지는 무대에서 비주얼과 사운드를 보강해 보다 더 환상적인 저승의 세계를 보여줄 예정이라고 하니 기대해도 좋겠죠? 초연과 재연 모두 객석 점유율 99% 이상의 경이로운 기록을 달성하며 관객들의 사랑을 받았던 창작 가무국 신과 함께. 네가 부모 가슴에 박은 못이다.
가장 사랑했던 사람의 가슴에 박는 못,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고 박는 못, 무심코 던진 한마디 속에 담긴 날카로운 못, 부모는 날 위해 있을 거란 마음으로 박는 못. 봄을 맞이해 웹툰과 영화와는 또 다른 재미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공연 나들이 어떠신가요? 창작 가무국 신과 함께 저승편은 오는 3월 27일부터 4월 15일까지 예술의 전당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사랑 여기서 전해요. 메마른 감성을 촉촉하게 적셔줄 2주의 추천작입니다.